안녕하세요. 세종도개발 윤영식 부장입니다. 지금 제 복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진짜 겨울이 왔어요. 예. 지금 뭐 스키장도 뭐 슬슬 이제 오픈 공지 소식이 올라오고 있고 밖에 나갈 때 진짜 확실히 이제 살이 애린다는 느낌이 딱 맞는데요. 이런 날씨가 추워진 11월 넷째 주, 예. 부동산 매거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번 첫 번째 뉴스는 이제 현재 서울의 아파트 시장의 분위기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기사가 되겠는데요. 뭐 다들 뭐 관망세, 뭐 형국을 뜰 거라고 예상을 했듯이 실제로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뉴스 기사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뭐 아시다시피 호가가 떨어져도 문의가 없다는 말은 즉 살려고 하는 매수자가 없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전에는 사고 싶어도 매물이 없어서 못 사는데 이제는 반대로 매수자 우위 시장이 되어가고 있죠. 부동산 항상 뭐 물결 표시로 우상향이듯이 뭐 당분간은 뭐 이런 분위기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핵심은 이 매수자가 실종된 이유를 살펴보자면은 작년에 아파트 값이 급등을 하면서 그 거품이 아직 덜 빠져서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러니까 즉 아직까지도 서울의 아파트 값은 비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품이 아직 빠졌다고 생각하기에는 좀 이른 건 맞는데, 그 말은 조만간 거품이 빠질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지금은 매수 실종이 돼가고 이제 매수 실종이 되고 호가가 2억이 떨어진 집이 나와도 뭐 쉽게 움직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이렇게 호가가 떨어지는 매물들은 뭐 급한 사람들이 간혹 나오는 지금 그런 상황이라서 이게 전부라고 하기에는 뭐 시기상조인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뭐 대책이 나오고 뭐 다들 눈치 보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매도자들 역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잠잠하다고 보면 되겠죠. 어떻게 보면은 뭐 이사철 비수기인 이 추운 겨울이랑 맞물렸기 때문에 더욱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뉴스 기사는 현재 뭐 통계 수치 관련 뉴스죠. 혹시 우리나라 자가율이 몇 프로인지 아시나요? 그러니까 즉 집을 사서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 전체 56% 정도밖에 안 되고 있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55.9%가 맞는데, 그러면 아직 44%는 이 무주택이란 얘기인데요. 이 작년보다 자가율이 2.4%는 증가한 수치라고는 하는데, 그 자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을 살펴보면은 뭐 울산, 경남, 그리고 경북 순으로 높았고, 가장 낮은 수치였던 이 49.2%를 나타내고 있는 서울은 이 절반도 안 되는 자가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여튼간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물론 이 한 채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월등히 많았고요. 그리고 가구당 평균 소유 주택 수는 1.36호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기사에서 집중이 되는 부분이 이 외지인의 소유 비중도 나왔는데요. 이 외지인 소유 비중이 무려 37.4%. 우리나라에서 이제 세종시가 가장 높은 비율이 나왔는데요. 이 말은 이제 주택 소재지와 동일 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아니라 외지에 살면서 주택을 가지고 있는 건데, 이 말은 곧 이 투자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 세종시도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으로 유명한 곳인데, 이 실거주로 인해서 오른 곳도 있겠지만은 역시나 이 투자자들이 몰린 곳이 집값이 더 많이 올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 회사 이름이 이 세종국토개발인데, 간혹 이렇게 세종시하고 뭔가 연관지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는 지금 그런 세종시와 관련이 없고요. 저희 이름이 이제 세종국토개발이지만 세종시와는 관련이 없다. 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뉴스는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죠. 바로 이제 헬리오시티 관련 기사인데요. 뭐 이제는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뭐 미니 신도시 구로 9,510세대라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 곳인데요. 뭐 지금 이런 부동산 불경기에 대량 공급 물량이나 뭐 전세가 하락에 우려들을 많이들 하고 있죠. 그러니까 금매 물건도 이제 슬슬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뭐 전세가 하락도 슬슬 시작되고 있는 모양새인데, 이제 현재 시세를 한번 살펴보자면은 이렇게 5억 5천부터 평수마다 10억 8천까지 가격대가 참 다양한데, 이것마저도 급매물이라 이제 뭐 추가 가격 조정 가능성도 있다고는 하는데요. 이렇게 가격이 계속 떨어지다 보니 세입자보다는 이 집주인이 더 급한 형국이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관망세인 시장 상황과 달리 집주인들이 가격이 더 떨어질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황인데,
하지만 아무래도 시장 상황이 이런 상황에서 대규모 공급 물량이다 뭐 지금 그런 말이 있지만은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을 한번 살펴보자면은 일단 여기는 그래도 강남이잖아요. 강남인지라 그만큼 수요층이 탄탄한 믿음이 있는 곳이고 이 좋은 입지에 좋은 시설을 갖춘 곳이라서 누구나 입주하고 싶어하는 아파트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뭐 대규모니 어쩌니 해도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잘 갖추고 있으니 이런 곳은 이제 사람이 몰릴 곳이라서 뭐 당분간은 지금 분위기가 이럴지는 몰라도 뭐 시간이 조금만 지나친다면은 물론 섣불리 판단하기 좀 이르겠지만은 분명히 금방 회복할 곳이라고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뉴스 기사는 이제 다들 관심을 많이들 가지고 있는 이 신혼희망 타운 아파트 분양에 대한 건데요. 다음 달인 12월 하순에 드디어 첫 분양에 들어가면서 집중이 되고 있는데 과연 여기에 분양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기대들을 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은 분양가도 저렴하고 위치도 나쁘지 않아서 관심은 많은데 은근히 청약 조건이 까다롭다는 건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우린 신혼부부니까 당첨되겠다가 아니라 결혼한 지 7년 이내여야 하고 무주택자여야 되고 자녀 수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가점이 되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생각하시기에는 좀 안 될 것 같고요. 쉽게 생각해 보면은 또 1년 이내 결혼할 예비 부부까지도 포함이라 7년 내 부부 7년 내에 혼인한 지 7년 이내의 부부들 합쳐 본다면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라는 건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자녀가 많을수록 소득이 적을수록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청약통장이 가입된 지 길수록 등등 이렇게 조건이 은근히 되게 많은데요. 그럼 한번 따져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나마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본 건데 이거 외에도 각각 가점에 있는 사항들이 있으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좀 더 알아보시라고 이제 권해드리겠고요. 일단 이런 집은 투자 목적으로 들어가기보다는 정말 순수하게 이제 신혼부부들이 실거주 목적으로 들어가야 하지 않나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이 첫 줄에 이제 작성을 했듯이 5년 이상 거주는 필히해야 하고 그리고 8년 동안 전매가 금지가 되니까 단기로 차익을 보기엔 힘들다고 볼 수가 있죠. 8년이면 준공공 장기 일반 민간 임대사업하고 비슷한 기간이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자격 조건을 보니까 결혼한 지 7년 이내라는 조건이 되는 부부들이 상당할 거로 보이는데요. 1년 내 결혼할 예비 부부들도 포함이 되니 타겟이 그 대상이 더 많아지겠죠. 그리고 이 무주택 세대원이어야 하고 한부모 가정도 포함은 되는데 이 자녀 나이가 결혼 기간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살짜리 자녀를 둔 한부모라면은 결혼 기간을 2년으로 2살은 2년으로 쳐준다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또한 이제 소득 수준도 이제 자격 조건에 들어가는데요. 이제 맞벌이는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 130%, 그러니까 이런 거는 130%, 120% 이런 거 좀 헷갈리니까 그냥 맞벌이는 650만원, 월 650만원 이하여야 하고요. 외벌이는 120%, 그러니까 이거는 월 600만원, 외벌이는 월 6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순자산으로는 이제 2억 5,060만원 이하니까 부동산이니 자동차, 금융자산 그리고 또 일반 자산 다 포함하는 건데 거기서 이제 부채를 뺀 금액이 자산이 되겠죠. 그 금액이 2억 5,060만원 이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이 청약 통장도 있어야 되겠죠. 최소 6번 이상 넣어야 하고 그리고 가입한 지는 최소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도 있습니다. 이런 조건이 기간이 길면 길수록 더 높은 가점을 받겠죠. 그리고 이제 1순위가 있을 것이고 2순위가 있을 것인데 1순위를 먼저 따져보자면 전체 100% 중에 30%는 1순위가 기회가 와요. 30%는. 그러니까 이 1순위는 이제 오히려 결혼을 한 부부보다 예비 부부나 그리고 그러니까 혼인한 지 2년 이내 예비 부부나 결혼한 지 2년 이내의 부부가 더 우선순위가 되고 그리고 만 2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정이 1순위라고 합니다. 여기서도 이제 각각 가점들이 있는데 거기서 탈락한 1순위자들과 그리고 일반 2순위자들이 다시 섞여서 가점 순으로 그렇게 해서 2순위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일반 청약과는 좀 다른데 가점도 일반 청약은 60점, 70점, 80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건 이런 게 아니라 이건 가점이 만점이 9점이라고 합니다. 여튼 이런 걸 잘 참고하셔서 기회를 잘 잡으시라고 권해는 드리겠지만은
결코 만만치 않은 쉽지만은 않으실 거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역시나 이제 다음 뉴스 기사도 이제 신혼희망타운에 관한 연이은 기사인데요. 역시나 이것도 이제 가만히 놔두질 않아요. 쉽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신혼희망타운으로 시세 차익을 거둘 경우 좀 힘들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신혼희망타운으로 차익을 거뒀다면은 그것을 환수를 하겠다는 것인데요. 와, 이젠 정말 이제 부동산은 오로지 거주뿐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게 되는데, 이제 기사를 일단 보자면은 분양가가 2억 5천만 원이 넘을 경우 의무적으로 수익 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의무화 했다고 하는데요. 이 말은 그러니까 연 1.3%의 저리로 고정금리 대출은 해주되 향후 시세 차익은 이 기금과 공유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같이 나눠 먹자는 거죠. 그러니까 다만 이 대출 이용 기간이 길고 자녀 수에 따라서 정부가 가져가는 수익의 비중은 낮추겠다는 건데요. 그럼 만약에 중간에 대출 정산을 해버린다면은 그때는 이제 어떻게 되냐? 이제 감정평가를 거쳐서 이 주택 가격을 산정해서 수익을 환수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누구나 대출 정산을 해버리겠지만은 아셔야 될 게, 이 대출 기간이 짧을수록 기금의 정산 비율이 높아지니까 이 점은 되게 유의하셔야 할 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분양가가 2억 5천만 원 이하면은 또 자율, 그러니까 이거를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건데, 자율이라고 하니 여기 이제 평택 고독 희망타운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평택 고덕지구의 이제 분양가가 대부분 2억 3,800, 2억 9천, 이제 면적에 따라 다르죠. 대부분 2억 5천 이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위례 같은 경우는 다 2억 5천 이하가 지금 2억 5천 이상으로 되기 때문에 수익 공유형 모기지 대출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자율적이라는 거는 수익 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이용하든지 그냥 다른 대출, 일반 대출을 이용하든지 자율적이라는 거고요. 또 아무래도 지금 입지상이나 이제 사람들의 관심도를 봤을 때는 이 평택 고독 지구보다는 위례가 경쟁률이 더 셀 수밖에 없을 거라고 예상하나 마나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다음 뉴스는 이제 다 그 강남 재건축에 관련 기사인데, 순탄하지만은 않다는 그런 기사예요.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이 속전속결로 이루어진 적이 거의 없었잖아요. 다 어느 한쪽이든 양쪽이든 간에, 그러니까 한쪽이든 이런 양쪽이든 간에 양보 없이 서로의 이익을 챙길 수밖에 없으니, 그렇죠. 근데 이제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자기네 집을 부순다고 하는데 현수막까지 걸면서 좋아하는 현상을 아마 이해할 수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 헌집 짓고 새 집 달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걸 싫어할 사람이 과연 누가 있나 싶네요. 그러니까 여튼간에 지금 강남의 잠실, 미성, 크로바와 그리고 개포죠. 개포주공 1단지가 이제 재건축 속도가 너무 더딘 이유에 대해서 기사가 떴는데요. 살펴보니까 일단 미성 크로바는 그러니까 이주 대출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얼마 전까지 막 소송전까지 휘말리면서 과연 이게 재건축이 될까 싶었었는데, 결국 저번 달 이제 10월에 관리 처분을 이제 득하면서 끝났구나 싶었는데, 이제는 이주비 대출 관련해서 역시나 순탄치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913 대책으로 또 2주택자들 또 이상들한테는 이주비 대출이 제한되기 때문에 이 대출 문제로 시름이 깊어질 것 같은데, 이 시공사인 원래 이제 GS하고 이제 롯데하고 이제 막 힘겨루기 하다 이제 롯데가 이제 시공사 선정이 됐는데, 여기 롯데 측에서는 1,500 규모 추가 대출을 받아서 이주를 시작하자는 안건에서 조합원 3분의 2 찬성을 얻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4.8%라는 높은 고정금리 때문에 반대를 한 이유가 되겠는데, 그 외에도 시공 변경 때문에 이제 지금 문제가 좀 있는 상황이에요. 힘들게 관리 처분까지 왔는데 어쨌든 신속히 잘 처리되길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제 강남구 개포 주공 1단지 상황을 보자면은 조합장이 뒷돈을 챙겨서 이제 구속까지 되는 등 여기도 이제 순탄치만은 않은 곳이죠. 그래도 이제 미성 크루바보다는 이제 진행 상황은 좀 앞서 있는 상황인데요. 4월에 관리 처분을 득하고 이주가 바로 4월부터 시작이 됐죠. 그래서 9월 말까지 이주를 완료하고 이제 곧 있으면 철거하겠구나 싶었는데, 지금 현재 이제 총 여기가 5,040가구인데 그 중에 120가구가 이주를 지금 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당연히 조합에서는 이제 명도 소송을 이제 진행 중이겠지만은 이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은 동절기에는 12월부터 2월까지는 강제 집행 금지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 2월까지는 뭐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이 120가구 중 단 한 가구라도 12월까지 만약에 올해 12월까지 버틴다면은 내년 2월까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착공이 또 3개월 이상 미뤄지게 되겠죠. 네, 뭐 이렇게 이제 이번 11월 넷째 주 이렇게 한 주의 부동산 뉴스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날씨가 확실히 겨울이 왔어요. 뭐 스키장도 뭐 이렇게 개장도 하고 뭐 제설 작업도 좀 한창인데, 이제 저도 이제 슬슬 이제 시즌 준비에 이제 들어갈 거니까요.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그럼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